시작할게요. 녹화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강의할 건 이제 그래파이트,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래파이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서 설명해 드렸고,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저온에 있던 소프트 카본인데 온도를 가하면 가할수록 얘네들이 하드 카본 또는 그래파이트 형태로 된다라는 거를 이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근데 이거 한번 그 2장부터 9장까지는 좀 리뷰하는 식으로, 저번 시간 리뷰하고 10장부터 이제 여기에 펑셔널 그룹들을 어떻게 부착시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분석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래파이트를 받으면은 이제 얘네들을 품질을 저희들이 분석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라는 제품을 뭐 받았던 합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디파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고순도의 그래파이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 뭐 꼭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 때 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갖고 특정 소자나 아니면은 물건 뭐 모터 엔진이던 그 특정 타겟에 맞춰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그 2D 그래핀 형태가 여러 장 이렇게 겹겹이 깔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어 그래파이트 자체는 이제 카본들끼리는 코밸런트 번딩, 이 공유 전자 간의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이제 XY축으로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제 Y축은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전자 간의 결합이 아닌 굉장히 약한 결합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명 XY축으로는 굉장히 높은 전도도를 갖고 있고 강한 물성을 지니고 있지만, 얘네들의 Z축으로는 쉽게 벗겨지고 굉장히 약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쨌건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은 약한 결합이니까 조금 어, 좋은 부분이 아닌데, 이제 파이파이 본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파이 본딩, 이 공유 결합, 이 X랑 Y축으로 존재하는 이 공유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면서 어, 결합, 결합이 비편제화되고, 이때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면은 전자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빨라질 뿐만 아니라 어, 물리적 강도도 올라간다. 왜냐면은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면 레조넌스 에너지가 크게 작용해서 전체 그 전체 물질의 강, 결합을 결합 세기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제 그냥 이런 그래파이트가 이러한 구조를 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탑다운 메소드든 뭐 바텀업 메소드든 어떤 특정 낮은 온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파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소프트 카본이 있고, 얘네들이 열 처리하게 되면 이제 하드 카본 또는 그래파이트로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소프트에서 하드로 가서 하드에서 그래파이트로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첫 시작은 소프트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드 카본 하드 카본 또는 그래파이트로 간다. 왜냐면은 이런 하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뭐 이전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콜이나 나무 또는 열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숯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불 나무 태우면 숯이 되는데 숯 같은 거는 이제 하드 카본 종류고요. 그건 그래파이트가 아니고 주로 그래파이트로 가는 거는 조금 조금 유기 유 조금 약간 물렁물렁한 소스들, 그런 것들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파이트로 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어 이제 한 2000 도에서 3000도 사이까지 가야지 좀 질 높은 그래파이트가 완성이 된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어 그래파이트 표면에 디펙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카본 자리에 카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어 카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 예를 들면은 OH 그룹,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데, 이나 나이트로전기, 기타 등등 이런 불순물, 제가 디펙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순물들이에요. 근데 불순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탄화를 많이 시켜줘서 그래파이타이제이션 시켜줘 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순도가 높은 카본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어 1000도까지는 이제 파이올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1000도에서 2000도 사이에는 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카본화를 시키는 단계고요. 이제 2000도 이상에선 진짜 뭔가 그래파이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파이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의 목적은 이제 표면에 있는 이런 불순물 같은 거를 없애고 질 높은 카본의 파이퍼의 번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추럴 그래파이트랑 신테릭 그래파이트가 있는데, 이제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플레이크 형태로 존재하는데, 인조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적의 타겟에 맞춰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 둥구스름한 이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Z 디렉션에 대한 전도성을 올리고, 이제 뭔가 또 네, 타겟에 맞도록 이렇게 제작하는 걸 인조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목적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인조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X, Y, Z에 대한 전도성은 떨어지고 Z에 대한 Z 전도성에 대해서 증가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산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천연의견하고 인조견이랑 좀 섞어서 쓰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하지만 이렇게 인조견이나 천연의견, 이렇게 그래파이트는 두 가지 분류로 쉽게 나눠서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네들이 특정 배열을 통해서 이제 품질 높은 그래파이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탑다운 메소드가 있고, 이제 카본 머티리얼을 저희들이 이제 뭐 내추럴 그래파이트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얘들을 직접 잘 쪼개 갖고 특정 저희들이 원하는 뭐 카본 다시던 특정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유기물 같은 단분자나 고분자 형태를 저희들이 열 처리를 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그 파이올로시스라 하죠. 기본적으로 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파이 링을 만들고,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또 열 처리를 하거나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카본 파티클들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특정 제품으로 만드는 바텀업 메소드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얘네들을 뭐 정지하기 위해서 클리닝도 하고 다양한 처리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처리를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스태킹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벗겨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잘 벗겨지고 아니면 덜 벗겨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면서 이 분리시킨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벗겨요. 벗긴 다음에 추가적인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피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뭐 이상적인 물질이라고 하죠. 가장 이상적인
그래핀이란 물질도 만들 수 있곤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파이트를 가공해 가지고 특정 이제 다른 카본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러한 뭐 산이나 염기 처리를 통해서 이 그 스택되어 있는 구조들을 벗겨낼 수 있다. 왜냐면은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긴 굉장히 약한 결합이잖아요. 약한 결합이니까 쉽게 떨어져요. 쉽게 화학물 처리를 하면 표면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기본적으로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 갖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래파이트가 있으면은 일부러 옥시데이션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벗겨내는 걸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래핀 옥사이드 얘들이 이렇게 벗겨진 애들이 그래핀 옥사이드들 벗겨진 형태로 여러 장 존재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리덕션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래핀 옥사이드가 있잖아요. 옥사이드가 있는데 옥사이드를 없애주는 작업을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리덕션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카본 보딩만 결합만 남으면서 이제 품질 높은 그래핀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엣지 부분 있잖아요. 엣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 펑셔널 그룹들, 예를 들면 이런 옥사이드 억시전기나 뭐 다른 이제 펑셔널 그룹들이 이렇게 엣지 부분에 남는다. 이제 왜냐 엣지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날아갈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거나 중심에 있는 이러한 그 펑셔널 그룹들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파이트 자체가 전도성도 높고 많이 쓰이는데, 저희들이 어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펑셔널라이즈를 시킬 때가 많아요.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쭈루룩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품질 낮은 그래파이트들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표면에 이렇게 디펙트들, 이렇게 불순물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얘네들을 이제 열처리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불순물들이 없어지면서 품질 좋은 그래파이트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케미컬 펑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어찌 됐건 2000도까지 올리는 2000도에서 3000도까지 올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단순히 열 처리를 올리는 것보다 여기에 다른 물질 같은 걸 붙여 갖고 뭐 전도성 이외에 표면 특성, 예를 들면은 소수성 물질을 붙이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아니면은 아니면 형광물질을 붙이거나 해서 얘네들을 조금 단순히 전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펑셔널 머테리얼,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 얘들 형광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그 카본 체인을 붙이게 되면 얘들이 또 굉장히 소수성으로 변해갖고, 왜냐면은 그래파이트 자체는 여기 지금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벽한 그래파이트, 그냥 퍼펙트 그래파이트는 소수성입니다. 소수성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에 안 섞이죠. 물에 안 섞이죠. 근데 이렇게 그래핀 옥사이드들 있잖아요. 얘들 하이드록시기 애들이 있는 애들, OH기가 있게 되면 얘네들은 물에 분산이 됨. 그러니까 물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비 오는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디펙트가 많은 그래파이트들을 쓰게 되면은 물에 녹겠죠. 물에 녹는데, 이러한 것들에 주변에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달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특정 펑셔널 그룹들이 이렇게 물을 수분을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다른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기능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발현하고, 이제 저희들이 엔도핑이라고 하죠. 엔도핑 같은 걸 해주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래핀에 이제 엔 엔도핀 같은 걸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그래파이트가 전도도가 올라감. 왜냐면은 이제 엔도핀 같은 거를 그래파이트에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카본 6개가 있는 게 맞는데, 얘네들을 엔도핀, 뭐 엔플라즈마, 나이트로젠 플라즈마에 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민 소스 같은 걸 아민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NH3 기반의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트먼 메소드로 그래파이트를 합성했을 때, 이제 낮은 온도에서 합성하게 되면 이제 나이트로젠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나이트로젠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굉장히 풍부한 물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를 이뤘을 때 이제 그 전도도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레조넌스 구조가 주는 두 가지 메리트는 이제 전도성과 그 물질의 강도인데, 만약에 엔도핑을 하게 되면 전도성은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나이트로젠이 워낙 전자가 풍부한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물질의 강도는 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엔도핑일 때는 그 일단 전도도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러 N이 도핑된 그런 그래파이트들을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종류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도핑류가 있고, 이렇게 표면에 형광물질이나 이렇게 뽀빅한 물질들을 붙여주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얘네들을 그 그래파이트들을 익스폴리에이트 시키는데, 익스폴리에이트 방법은 이제 이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떤 접근이냐면은, 이렇게 그래파이트들을 이렇게 한 구에 이렇게 붙여놓고 얘들을 어그리게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익스폴리에이트된 그래파이트들을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얘네들 어그리게이션 기본적으로 뭉치는 거예요. 뭉치게 함. 뭉치게 한 다음에 이 나노 파티클 표면에 이렇게 펑셔널 그룹들을 처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본 시트, 그러니까 이제 그래파이트 시트에다가 펑셔널 그룹들을 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또는 전도성 저하 또는 뭐 강도 저하, 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파이트들끼리 뭉쳐 갖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서는 전도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표면에 이제 특정 유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표면에만 펑셔널 그룹을 붙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래파이트 이제 전도성 높고 강한 물질로 존재. 그리고 다만 이제 얘네들이 외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본 나노 파티클 또는 이제 그래파이트, 뭐 퀀텀 닷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XRD나 FTIR 또는 XPS, 이러한 분석으로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분석법 관련해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라이즈를 시키게 되는데, 이제 펑셔널라이즈를 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어찌됐건 그래파이트들이 이렇게 스태킹 구조로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벗겨지게 돼요. 벗겨지게 되면서 이제 뭐 물질의 사이즈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벗겨지거나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어떤 물질이 붙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들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ABA 스태킹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펑셔널 그룹의 문제, 또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이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붙는 물질에 따라서 이 여기가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따로 놀게 되는 이 각각의 시트가 따로 놀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갖게 되고, 이제 그러한 거를 명칭을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현상에 대한 물질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칼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냥 카본들이 이렇게 시트 형태로 쭉쭉쭉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에 저희들이 어떤 물질을 반응시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표면에 붙어요. 표면에 붙는 거를 이제 저희는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펑셔널라이제이션 저희들이 시키는 물질이 굉장히 크고 뚱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사이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 표면을 이제 익스폴리에이 시키는, 해리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찌 됐건 펑셔널 라이즈 시키려는 물질이 이 카본 시트와 카본 시트 사이의 사이즈만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긴 가는 건데, 이 모양을 저희들이 얘들을 익스폴리에이 시키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익스폴리에이 시키기 싫으면은 실제로 좀 들어가기 힘든 물질 플러스 화학적 처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엣지 부분, 아이고, 이 엣지 부분에만 이렇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스태킹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렇게 표면에 이런 펑셔널 그룹들을 달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는 어찌 됐건 이렇게 만들어도 Z축으로는 이제 전도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땐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파이트에서 Z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디펙티브한 그래파이트가 파이트에, 이거가 플러린이거든요. 플러린인데 얘가 C60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를 이제 부착시키게 돼요. 얘도 이제 전도성이 높아요. 얘들도 그 레조넌스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플러린이 이렇게 그래파이트에 접촉돼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또 위에다 이렇게 쌓아주잖아요. 쌓아줘가지고 또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X랑 Z축으로도 연결되고, X랑 Y축으로도 잘 연결되고 Z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가 형성되긴 하는데, 이거를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플러린 자체가 너무 커요. 이제 플러린, 제가 그래파이트의 이제 Z축 두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0.34 나노인데, 첫 번째 문제로 이 사이에 플러린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C60 플러린을 넣으려면 아마 이 스태킹 구조가 깨져 있는
깨고 난 뒤에 다시 스태킹 되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플러리는 반응시키면은 얘네들이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로 카본과 카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그냥 깨 부수고 얘들 다 익스폴리에이 시킨 다음에 시트 형태로 이제 이러한 시트 형태로 다 쪼개졌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플러린이 붙는 거라 이제 얘네들이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익스플레이 다 깨부수고 난 뒤에 붙게 된다. 근데 이러한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X, Y축으로도 전도성이 형성이 되는데 Z축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Z축에 이러한 플러린 자체가 결합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같은 그런 그 비결합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확보가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얘네들이 연결해 주는 게 이런 억시즌 형태의 연결 부분이 있잖아요. 얘들 카본으로 연결시켜 주면 좋을 텐데 카본 연결체가 아니라 이러한 억시즌 기반의 연결고리는 이 연결해주는 이 루트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 전도성 손실이 일어나긴 해도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연결 안 한 것보다 훨씬 좋겠죠.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당연히 그래파이트보단 전도도가 높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조넌스 형태를 띠는 거는 또 전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표면에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은 전도성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전도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도성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표면에 이렇게 엣지 부분에 전도성 있는 걸 붙이거나 아니면은 꼭 전도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시중에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뭐 카본 스프레이 붙이면 갑자기 강도 강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소수성으로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전도성이랑 관련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처리를 하고 이제 전자재료 목적으로 쓰는 거면은 이렇게 전도성 올리려고 나이트로즌을 인위적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어, 표면에 이런 전도성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엣지 부분이나 사이 Z 디렉션 쪽에 이러한 전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그래파이트를 이제 저희들이 어,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열 처리를 하고 수소가 불어주는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하이드로전들이 붙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저희가 이제 이러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는 거를 음, 화학적인 결합을 시키는 게 이제 케미졸프션이란 단어를 쓰는데 케미졸프션은 기본적으로 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피지졸프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 이제 샌드위치 만들 때 이제 빵 위에 고기를 올려둔다 생각해요. 고기를 올려두면은 얘네들이 사실 얘네들이 접촉이 저희들이 이제 쉽게 떨어지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데 케미졸프션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면에 화학적으로 실제로 결합을 이루게 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업솔션 에너지가 훨씬 더 케미졸프션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정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케미sorption 기준으로 다 붙게 되고요.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붙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한 형태로 잘 붙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이 케미sorption을 시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카본 전극을 촉매제로 그 사용하게 되는데, 표면에 이렇게 촉매 물질을 이렇게 케미sorption 시키면은 부착하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촉매 플러스 전극,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수소 전극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촉매 전극 할 수 있다. 항상 저희들이 만들 때는 단순히 뭘 붙이는 게 이제 그냥 순수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얘네들이 좀 디펙트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디펙트 사이트가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왜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완벽한 그래파이트에 무엇을 부착시키려면 어, 이제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깨져 있는 결합이 어딘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펙트 뭐 하이드록실기나 뭐 다른 뭔가 디펙트가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체로 너무 강해 버리면은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그만큼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키려면은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디펙티브한 저온의 그래파이트에서 이렇게 뭐 특정 물질을 부착시키고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촉매 반응이나 전극 반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사실상 완벽한 그래파이트보다는 이 표면에 이런 피리딘이나 이제 뭐 나이트로젠, 그 이제 특정 펑셔널 그룹들, 이제 아니면은 여기선 이제 주로 이제 그 촉매 전극에서 이제 금속 같은 거 펑셔널라이즈 많이 시키는데, 이제 금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합시켜 갖고 얘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을 여기 이런 데 부착시킬 수도 있지만, 지역이 없음. 이런 데 부착시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중간중간에도 부착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엣지 부분도 분명 얘네들이 이제 이 엣지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얘네들도 전도성 담당을 하고, 특히 엣지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엣지 부분에 따라서 엣지 부분이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엣지를 따라서 촉진되거나 다른 원하지 않는 물질이 부착되어 성능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만들면은 결국에 이 엣지를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엣지를 얼마나 안정한 물질로 부착시켜 갖고 외부의 반응이 안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외부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수분, 뭐 열이야 이제 뭐 자체적으로 다 흐르겠지만, 수분이나 산소, 그리고 어, 다른 에너지원들이죠. 뭐, 뭐 열이나 뭐 빛, 그리고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해졌을 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 이 가운데 부분보다는 이 끝쪽입니다. 끝쪽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끝쪽이 먼저 손상되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을 어떻게 잘
어떤 물질을 잘 펑셔널라이즈 시켜주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결국에 아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건 카본 파이버인데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엔도핑 해주면은 이제 조금 전도성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전극의 특성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래파이트 형태는 아니고 파이버 형태인데 여기 이제 나이트로젠 처리를 하니까 이제 그, 그 에너지 이피션시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될수록 촉매 이제 어, 전도도 및 촉매 특성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어, 예,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이제 그래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파이트가 있는데 이제 피리딘 이제 특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촉매 특성이 올라가더라. 촉매 특성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저희가 어찌됐건 그 엔진이던 배터리던 엔진이던 움직이려면 이제 전자를 생성시켜야 되는데 표면 처리를 해주면 이러한 전자 생성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특정 P3HT 같은 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러한 굉장히 열과 시간과 다양한 용매들을 사용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엣지 중심으로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작은 애들은 엣지 부분도 반응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애들이랑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노출이 쉬운 거는 이제 엣지 부분이기 때문에 엣지 부분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펑셔널 그룹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쉽게 안 변해요. 물론 좀 온도를 올리거나 좀 과하게 하면 가운데 부분들에도 P3HT가 붙을 텐데 기본적으로 엣지 부분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붙고 이제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어, 사용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면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게 물질이 이제 변형된 그래파이트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기적 특성, 정기적 물리적 특성이 다 바뀐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 같은 경우는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음,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면은 일반적으로 덜 단단하게 이제 무르게 된다 하나? 아무튼 덜 단단해진다. 이제 덜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XY축에 대한 거고 XY축에 대한 거고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Z축으로 이제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이사이를 어,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은 Z축으로 강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X, Y 디렉션에 의해서는 어, 그런 강직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 이제 뭐 전도성을 올리거나 촉매 특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촉매 특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면은 촉매 특성이 올라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화학 전공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있으시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촉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A란 물질이 있고 B란 물질이 있어요. 얘네들을 반응시켜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에선 기본적으로 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촉매라는 거는 이 A랑 C, C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이구, C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A랑 B가 섞이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돼요. 서로의 그 반응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두 개가 붙게 되면은 이제 촉매가 사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반응해야 하면서 서로를 밀치게 돼요. 밀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같았으면은 A랑 B랑 잘 결합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A랑 B랑 하는데 이제 반응을 하는데 뭐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촉매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반응을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이에 약간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악수시켜 주듯이 서로 이렇게 강제로 붙여갖고 이제 그 반응 시간을 줄이 줄여주는 역할을 함. 그래서 이제 촉매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이득, 첫 번째는 시간이 짧아지고,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반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짐. 이거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을 저희는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지가 낮아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촉매 전극을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그 촉매 효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제가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냐? 올라가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촉매 효율이 올라가는 이제 어떤 펑셔널 처리를 했을 때 뭐냐면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퍼펙트 그래파이트는 디로칼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조난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완벽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디펙트가 하나도 없고 아예 완벽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주 강하게, 자체적으로 엄청 강하게 결합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미 엄청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옆에서 이제 A랑 B랑 물질을 결합을 해가지고 C란 물질을 만들게 되고, C란 물질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전자라는 물질을 뱉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냐. 네, 자체적으로 이런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완벽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자체적으로 너무 강하게 결합하고 있고 어 이제 다른 거랑 반응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촉매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촉매 역할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A랑 B랑 이제 얘네들이 서로 붙도록 얘네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완벽한 그래파이트는 이제 촉매 역할, 이제 뭐 다른 애들이 애초부터 붙질 못하니까 촉매 역할을 못 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뭐 금속, 이제 메탈 처리나 펑셔널 그룹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말하면 불완전해지고 표면의 특정 유기 또는 무기 펑셔널 그룹들이 A랑 B가 반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정극 목적으로 그냥 단순히 정극으로만 쓰겠다 하면은 사실 펑셔널라이제이션 필요 없어요. 왜냐면 뭐 엔도핑 정도야 뭐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뭐 강도도 그렇고 그 펑셔널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촉매 특성이 있는 전극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유기 펑셔널라이제이션이든 특정 펑셔널라이제이션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극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순수한 그래파이트를 쓰되 Z축으로 전도성이 가능하도록 인조 흑연이랑 천연 흑연이랑 예, 이제 전극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표면에 이제 펑셔널 그룹 같은 거 붙이진 않는데 저희들이 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Z축으로 전도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를 받았으면은 그래파이트들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네들이 어떤 특성 얼마나 이쁘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좋은 그림이. 얘네들이 있다.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표면에 뭐가 펑셔널 그룹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순수한 그래파이트가 아니라 이제 모디파이드 그래파이트, 이제 변형된 그래파이트 형태로 되거나 뭐 다른 카본 소스가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얘네들이 표면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어떠한 불순물들이 존재하는지 또 이제 저희들이 뭐 주문을 할 때 순수한 그래파이트를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펑셔널 그룹들이 붙은 그래파이트들을 주문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얘네들이 진짜 그런 펑셔널 그룹들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어, 가장 프랙티컬한 네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썰모 뭐 그래비메트릭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TGA라고 하는데 TGA는 이제 단순합니다.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면에 이제 저희 여기 카본 블랙 이제 카본 블랙이라 적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유기물들이 많잖아요. 유기물들이나 뭐 다른 불순물 물 같은 거나 붙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X축이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점점 온도를 올려요. 그럼 전체 무게가 예를 들면 저희가 시로의 무게가 100g이에요. 100g 시로를 가지고 이제 열을 쭈르륵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날아가겠죠. 물이나 다른 유기물들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표면에 이제 폴리머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런 폴리머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폴리머가 한 대충 한 300대 200도에서 한 300도에서 400도대에서 날아가는데 이제 폴리머들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 800도 되면은 이제 그 폴리머가 다 없어지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700도 또는 800도 때 남아있는 800도까지 열 처리를 하니까 전체 시로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이건데 시작점이 100g에서 시작했는데 어 엔딩에서 이제 800도 열 처리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20g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단순하죠. 80g에 뭔가가 있다. 이게 불순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불순물일 수도 있고
불순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펑셔널 그룹일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카본을 샀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100g에서 시작했는데 써머가 TGA 처리하더라도 한 뭐 한 99가 남았다 하면 이제 1g 정도니까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뭐 99%의 순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날라간 애들이 정확히 이제 이거의 TGA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날라간 애들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온도에서 날아가는 증발하는 애들밖에 애들의 증발하는 거에 대한 그 웨이트 로스만 설명해 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불, 불, 불순물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음.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순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불순물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파이트가 까만색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메스로스가 제일 없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런 처리 같은 거를 애시드 처리나 뭐 펜톤 처리 뭐, 뭐, 뭐 크로메이트 처리 뭐 특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점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열한정성 열한정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왜냐면 카본 기본적으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얘들이 그래파이타이제이션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특정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얘네들이 펑셔널 그룹들을 갖게 되면은 열한정성이 낮아진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분석 자체가 되게 좋은 분석이긴 한데 되게 무식한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샘플을 놔두고 여기 이제 열 처리 이제 퍼니스 이제 화로 같은데 열 처리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점점 이 저울이 있고 아래 이 저울에서 날아가는 이 웨일 로스를 기반으로 이 질량이 감소되는 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분석 방법이지만 또한 어, 그래파이트 자체의 순도를 알기에는 되게 좋은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웨일 로스가 없는데 뭐 특정한 뭐 PAN, NI, 뭐 그래핀 옥사이드 특정 유기 처리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어, 그 열 안정성이 안 좋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 그 그래파이트의 순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 로 그래파이트랑 익스폴리에이트 된 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벗겨내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열 안정성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말이 되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 그 플로테이션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오더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열 전달이 상대적으로 열 전달을 상대적으로 그래서 TGA는 이런 분석이고요. 단순히 끓여갖고 거기서 일어나는 웨이트 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라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넌 디스트럭티브한 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카본인 경우엔 넌 디스트럭티브합니다. 그래서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화학적 구조, chemical structure.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 구조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심지어 어떠한 결합을 갖고 있고 또 얘 결합이 어떠한 몰폴로지 심지어 결정도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어
그 단단하게 결정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라만은 되게 유용한 분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만 스펙트럼을 샘플에 쏘게 되면은 샘플에서 이렇게 산란되는 빛을 이제 디텍터로 이제 입력 받아 갖고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샘플에 이렇게 빛이 닿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결합 있잖아요. 화학적 결합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만히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얘네들이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 FTIR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항상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결합이 지금은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여기는 줄어들기도 하고, 다양한 그 결합 형태가 있어요. 같은 물질, 예를 들면 수분이라 합시다. H2O에도 수만 가지 결합 진동이 존재함. 이제 다양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상온에 살고 있잖아요. 1기압에 298 켈빈. 이게 이제 섭씨 25도, 5도 정도인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대기에는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결합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결합이 되게 다양한 종류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정지된 결합을 보려면은 이제 0도 절대 온도 0켈빈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0이 되면서 더 이상 바이브레이션이 멈춘다. 이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멈추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라만빛을 쏴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그 결합에 따라서 산란되는 빛을 이제 디텍터로 보내게 됨으로써 여기서 산란되는 그 에너지를 이제 그 디텍터에서 리딩을 하는 거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1600대랑 한 2800대 이렇게 그래파이트 픽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 시켰거나 다른 물질들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파이트는 이제 카본 픽이죠. 얘들은 카본의 탄소에 대한 시그널, 탄소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이거랑 이건 탄소에 대한 시그널인데, 만약에 다른 처리를 해줬잖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OH 처리를 해줬어요. OH. 이거 800대에서도 뜨긴 뜨는데, 아무튼 OH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3500대 더 뒤에서 뒷영역에서 뜨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나이트로젠이 있다. 나이트로젠 CN이 있다. CN이 있으면은 한 뭐 이쪽에 못 뜨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퍼스 카본 또는 이제 좀 디펙티브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다른 쪽 영역에 이렇게 픽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완벽한 그래파이트일 때는 특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1500대랑 2800대 이렇게 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 저희들이 이제 순도 높은 그래파이트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픽이 옳은 위치에 있나, 두 번째로는 픽이 샤프한가.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얘들의 반응성, 그 디텍터로 가는 반응성이 이렇게 브로드한 픽 같은 경우는, 브로드한 픽은 기본적으로 그 아모퍼스하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결정성이 안 좋은 상태인 거고,
샤프하게 떠야지 이제 결정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파이트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그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라만 분석했을 때 이 두 가지 픽을 통해서 이제 그래파이트의 품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이제 정량 분석이 어렵다. 왜냐면 불순물픽이 보였다 이거예요. 불순물픽이 보였으면 얘네들이 조금 불순물픽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불순물이 얼마나 첨가된지 알기 힘든.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TGA랑 같이 병행하면서 그 파악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순물 이외에 그냥 그 그래파이트들이 잘 어, 형성이 됐고 또 만약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분석 화학적 구조 분석을 통해서 잠깐만요. 어떤 그 펑셔널 그룹이 그 붙어 있는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이제 그 라만 빛을 쏴줬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라만이 이 결합에 의해서 반사되는 튕겨 나오는 그 빛을 포집해 가지고 어, 이렇게 시그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적 구조 분석 같은 이제 물질의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파이트의 이제 결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이제 대표적으로 결정도죠. 결정성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얘는 이제 화학적 얘는 이제 화학 구조는 분석할 수 있지. 근데 화학의 이제 표면 표면의 화학 그 원소의 종류. 예를 들면 옥사이드가 붙었을 수도 있고 나이트로젠이 붙었을 수도 있고 뭐 COOH 그 칼복실기가 붙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원소 분석은 안 돼요. 그치. 원소 분석이라 해서 원소 분석은 안 되는데 이제 얘는 결정성 분석. 잠시만요. 그 결정성 분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샘플에다 쏴주면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결정도 높은 크리스탈에 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빛이 산란되면서 디텍터로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브래그 법칙을 써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파이트들이 이렇게 잘 배열돼 있어요. 잘 배열돼 있으면 엑스레이 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산란되는 이 각도가 다 다르겠죠. 산란되는 결정 결정이 배열되어 있는 차이에 의해 그 이제 스캐터링 앵글 얘네들이 이제 산란되는 각도가 다 달라지게 돼요. 산란되는 각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배열이 결정도가 낮은 거는 이제 아모퍼스라고 하는데 아모퍼스한 방막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특정 앵글이 이제 그 앵글이 부정하게 되고 그 산란 그 디텍터의 전달이 잘 안 되게. 그러니까 결정성이 낮은 거는 기본적으로 디텍터까지 그 시그널이 잘 도달을 못하고 이제 결정성이 높은 것들은 즉각 잘 반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디텍터로 잘 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라만 픽 읽는 거랑 어느 정도 따라갈 수도 비슷해요. 왜냐면은 픽이 얼마나 샤프한지. 픽이 샤프하면은 기본적으로 어, 결정성이 높다.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6이 이제 장점은 결정성을 볼 수 있다. 근데 단점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단점은 기본적으로 결정화된 애들만 관측 가능. 그 말은 즉슨 다른 유기물들 중에서 액체도 있을 거고,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결정화된 물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엑스레이에서 관측이 안 돼요. 관측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순수한 그래파이트의 결정성만 확보가 가능하지. 이거는 순도 분석 및 화학적 구조 분석에 대한 근거가 이제 순도 분석 및 이제 결정화가 안 된 화학적 구조 분석에 대한 근거가 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600도까지 엄청 이제 열 처리 많이 시키면은 이렇게 픽이 샤프하게 됩니다. 결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결정도가 안 좋은 거는 픽이 살짝 불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픽이 이제 좀 결정된 것보다 덜 샤프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얘네들 결정화 잘 됐다 안 됐다. 심지어 그리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로 이제 다른 추가적인 결합이 형성이 됐다 안 됐다 같은 거 파악할 수 있고, 이제 FTR도 비슷한데, FTR도 이제 라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그 IR이란 빛의 영역을 쏴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결합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거려요. 밴딩이랑 워킹이랑 스트레칭 형태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레이션을 계속 결합들끼리 바이브레이션을 유지하게 되는데, FCI도 바이브레이션을 읽는 분석 툴 중 하나예요. 근데 라만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애초부터 라만이랑 IR이랑 IR이랑 쓰이는 화장대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라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나노부터 한 2000나노까지가 정확한 영역이라고 치면, IR은 한 1000에서 400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라만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3000까지 스캔했다라고 하고 3000까지 스캔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해석할 때 조금 어 100에서 한 2000 사이까지가 조금 약간 좀 크리티컬한 픽이라고 많이 보고, 이제 IR에서는 오히려 1000에서 4000 나노일 때 영역, 이제 반응하는 모든 종류의 결합은 반응하는 특정 에너지 파장대가 있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이드록시기를 보고 싶어요. OH기는 일반적으로 어 OH기는 이제 3500 나노 영역에서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FTIR로 분석하면 되고, 라만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FTIR로 분석하는 게 훨씬 좋고, 이제 그래파이트에 있는 카본 본딩, 이제 디로콜라이즈 돼 있는 벤진의 C파이는 이제 뭐 900 나노, 1600 나노, 뭐 이런 영역에서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라만으로 분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펑셔널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좀 FTIR 분석이 좀 더 크리티컬하고, 이제 그 아닌 것들은 이제 라만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꼭 유기물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기물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면 FTIR로 많이 보고, 이제 금속이나 무기물 기반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면은 라만 분석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또 꼭 이제 합성한 다음에 보지만 또 순도 분석 같은 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라만 FTIR, XRD는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뭐 XRD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XRD보다는 라만 FTIR 그리고 TGA를 많이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이제 이제 XPS라는 것도 하는데 XPS는 그냥 간단하게 XPS는 원소 분석 이제 원소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제가 다음 시간 어차피 나중에 카본 물질이 주르륵 나오니까 제가 그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XPS 또 추가로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깜빡하고 XPS 못 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FTIR은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을 찍게 되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브레이션 되는 거를 얘들이 이제 측정해 가지고 디텍터에 이제 관측해 가지고 픽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반사되는 빛을 먹냐 아니면 투과되는 빛을 먹냐 이제 뭐 ATR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크리스탈 매질을 넣어 갖고 특정 이제 어 잠시만요. 이제 이런 크리스탈 같은 걸 넣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탈 같은 걸 넣는 이유는 그 이제 대표적으로 단순히 반사되거나 이제 투과되고 여기 디텍터 여기 이쪽에도 있죠. 근데 투과되고 이제 반사되고 그러한 빛을 안 하고 크리스탈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색이 이제 시그널의 세기를 증폭시키기 위한 이제 왜냐면 얘들이 크리스탈 같은 걸 넣으면 빛이 굴절되면서 빛을 모아주거나 산란시켜줘서 모아주는 용도가 제일 크죠. 이제 디텍터에 빛을 모아서 얘네들을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죠. 증폭을 시키는 거죠. 다른 데 새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화학 구조 같은 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그래파이트에 대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결합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딱 편하네요.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3500대에서 OH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록실기가 있으면은 OH기가 확연하게 뜨고 또 다른 이제 디펙트 사이트들이 막 떠요. 근데 이제 순수한 그래파이트는 여기 이 영역에서 잘 안 뜨고 조금 낮은 영역 한 여기선 500인데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는 한 800에서 이제 1000대 초반에서 뜨는데 순수한 그래파이트는 애초부터 카본 결합밖에 없으니까 이 낮은 영역에서 뜨게 되고 표면에 이렇게 유기 패시베이션이 펑셔널라이제이션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웹픽 그 뒤에서 잡픽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순도 분석을 하는데 꼭 불순물이 많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기픽들이 되게 많이 생성되게 돼요.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FTI라고 이런 다양한 어, 그, 그 쓰는 거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카본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전극 용도로 제일 많이 써요. 전극 용도로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전극도 전극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메소돌로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 뭐 그냥 Z축으로 늘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그런 목적으로도 쓰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목적으로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파이트들을 뭐 인조견이랑 천연견이랑 잘 블렌드 시켜갖고 순수한 전극으로도 순수한 얘네들을 이제 전극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Z축에 대한 그 전도성이 잘 안 나오긴 한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네들을 이제 그
이제 제가 이거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파이트들이 굉장히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 굉장히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뽕뽕뽕뽕 뚫려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Z축으로 이제 전자전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밀도가 있는 각막 또는 전극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래파이트 나노볼 아니면 뭐 플러린, 나중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플러린, 슈퍼피카본 이런 것들을 그래파이트들이랑 막 계속 섞고 이제 다양한 물질, 카본 물질들을 섞어 갖고 전극 형태로 이렇게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전극 그래파이트 전극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전도성이죠. 사실 전도성 빼고 전극에 있어서 중요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도 전도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극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저희들이 어 이제 전기화학 셀에 어 그래파이트 전극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칼레이션, 이제 얘네들이 산화랑 환원, 이 반응을, 산화랑 환원 반응을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에 뭔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인데, 얘네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계속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리가 돼요. 그러니까 Z축이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카본 전극이 뭐 좋긴, 이제 그래파이트 전극이 뭐 다양한 형태로 쓰이긴 하는데, 단순히 그래파이트만 쓰이는 느낌보다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어 이렇게 그래파이트 형태가 녹지 않게, 이제 뭔가 약간 이렇게 반응을 했었을 때 이렇게 막 해리되거나 익스폴리에 되지 않도록 다양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처리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카본 소스와 순수하게 그래파이트만 쓰면은 사실상 이 전극으로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너무 포러스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건 전기화학셀에 의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은 얘들이 익스폴리에이트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노드향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 이제 리튬 이온들이, 이제 저희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 하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 2차 전지. 근데 여기에 이제 리튬들이 이제 찰징일 땐 이렇게 이거 그래파이트 사이사이에 이제 리튬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다가 디스차지 되면 얘네들이 이제 리튬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커런트 일렉트론을 생성하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에 나중에 익스플레이션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 그래파이트 구조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노드 자체를 이제 그래파이트 형태로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명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극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긴 한데, 어, 뭐 문제가 많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충이 있다. 왜냐면은 제가 얘네들을 이제 아이고 그래파이트랑 그래파이트랑 어, 뭐 플러린 아니면 카본 나노튜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전도성 높은 탄소 재료들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전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어찌됐건 모든 전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케미 옵션 하고 있냐, 옵션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얘네들 세 개 섞어서 전극 만들어봤자 그래파이트 따로 놀고 있고 플러린 따로 놀고 있고 CNT 따로 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얘들이 결합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결합을 하려면 표면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얘들이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극향은 어차피 전도도가 이제 목숨 이제 생명인 곳에서 굳이 유기물 같은 패시베이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피지 옵션으로 거의 100% 피지 졸 아무튼 뭐 피지 옵션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인 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극을 비교를 할 때 이제 금속 전극 구리나 금이나 그런 거랑 비교하는데, 금속 전극에 비해서 성능이 현재로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이 전도성을 잘 확보하려면은 XY Z축으로 완벽해야 되고, 다 모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디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레조넌스를 다 모든 방향에 의해서 다 그 레조넌스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연료전지로 가면 좀 다릅니다. 이제 연료전지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극향으로 플러스 촉매, 즉 말은 전극 촉매, 이러한 용도로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약간 촉매 작용을 하기 위해서 표면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금속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유기 처리 같은 것도 하고 표면에 좀 처리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표면에 이제 촉매 붙이고 나서 촉매에서 반응된 전자들이 이제 그 카본 전극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전도성도 중요하지만 활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촉매 반응이 잘 일어나냐가 또 중요. 촉매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은 사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카본 전극은 중요한 거 놓쳤다. 다음 슬라이드구나. 촉매 전극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뽕뽕뽕뽕 다공성 구조잖아요. 촉매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다공성 구조일 때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카본 같은 경우는 카본 전극은 촉매 전극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렇게 그 태양전지 이런 순수한 전극보다는 이렇게 촉매 전극으로 쓸 때 좀 더 포텐셜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애초부터 다공성 구조기도 하고, 이제 표면에 이렇게 촉매들 잘 붙이면은 촉매 반응도 하고 전도성 반응도 하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좋죠. 근데 저희가 이제 촉매 전극 또는 전극향으로 이제 카본 소스를 그래파이트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저희가 어, 그래파이트 또는 카본 코팅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그냥 진짜 코팅, 이제 알맹이 따로 있고, 곧 끝나네요. 이제 알맹이 따로, 표면 코팅 물질 따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알맹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코팅을 하게 돼요. 코팅을 하게 되는데 뭐 유리관도 코팅하게 되는데, 그럼 이 코팅을 왜 할까요? 왜 코팅을 하냐? 그래파이트에서 컨덕티브 앤 넌 코로시브, 얘네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금속에 비해서 잘 산화가 안 되고, 그리고 물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allowing the material become more stable and strong. 그러니까 이 내부 물질이 굉장히 연약한 물질이라면 이 카본 코팅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감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막지를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은 갑자기 단단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거의 이제 카본 코팅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해줌으로써 외부의 충격에 뭐 강하게 존재한다. 뭐 그런 건 것 같고, 또 카본 코팅 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본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분에 이제 취약한 알맹이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어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에서도 카본 코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카본 코팅을 왜 많이 하냐면은 이제 여기 리튬 아이온 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뭐 이 물질은 그냥 예시로 이렇게 넣은 건데, FePO4가 있어요. 얘네들도 레이어드 구조예요. 카본 구조, 그래파이트처럼 레이어드 구조인데, 여기서도 이제 리튬이 왔다 갔다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그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면서 익스펜션 볼륨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서 벗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카본 코팅을 얇게 해 놓잖아요. 그럼 카본 코팅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부피 팽창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명이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뭔가 이제 레이어드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인터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터칼레이션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이제 망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카본 코팅 또는 뭐 저희는 일반적으로 카본 코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그 그래파이트나 다른 카본 코팅 그 목적이 이렇게 그 외부의 충격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뭐 조금 컨덕티브해지는 것도 있고, 그 아무튼 외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리튬 뭐 아이온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전도성이 없고 인터칼레이션만 되는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카본 코팅을 하게 되면 전도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볼륨 익스펜션도 줄여주고 이제 전도성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 카본 코팅의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파이올로시스 또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이제 진공 상태에서 소스가 있고, 이제 진공에서 화학적으로 그 그래 하이트 또는 카본을 증착시키는 방법.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비용도 비싸고 조금 뭐 오래 걸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파이트들을 여기서 합성시키는 거고, 이제 스프레이 파이올로시스는 이미 만든 그래파이트를 이제 용매에 분산시켜서 막 액체에 분산시켜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단순하게 생각해서 분무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파이트들을 이제 어떤 용액에 잘 희석시킨 다음에, 분무기 이제 뭐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주고 분무기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물질에다 뭐 축구공이던 저희들이 이제 바르려고 하는 물질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게 이제 스프레이 파이올로시스인데,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파이올로시스는 용매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뭐 친환경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하지만 이제 얘들이 기본적으로 훨씬 간편하죠. 훨씬 간편한 방법이죠, CBD보다는. CBD 같은 경우는 이게 카본을 이 CBD를 돌리면서 이제 반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응시키는데 이제 좀
스프레이 파울리시스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리고 반응 시키는데 뭐 온도 및 조건들이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CBD 해서 그래파이트들을 이렇게 코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깔고 그 차라리 전기로 같은 데 있잖아요. 한 2000도 되는 그 그래파이타이제이션 시켜갖고 하긴 하는데, 이제 코팅을 시킨다는 건 그 이제 그 아래 코팅을 시킨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카본이고 이게 이게 뭐 글래스가 아니라 뭐 물질 X고, 얘가 이제 화이트면은 얘네들을 이제 증착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 가해줘야 되는데, 이 물질 X라는 물질이 얘들이 열에 약한 물질이라면 200도에 막 녹는 물질이거나 아니면은 막 100도에서 막 그냥 분해돼 버리는 물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CBD 방법은 절대 못 쓰죠. 왜냐면은 엿다 넣어가지고 그래파이트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적어도 600도 이상에서 뭐 500도도 아니죠. 한 6, 700도에서 그래파이트 그 카보나이제이션이 시작되는데, 물질 X가 거기에 못 버티는 물질이라면 애초부터 의미가 없기 때문에 CBD 방법으로는 애초부터 좀 열에 강한 그 물질 기반의 코팅을 할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쓰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스프레이 파울러시스, 이미 합성된 그래파이트들을 표면에 뿌리는 거, 그리고 용매만 날릴 정도의 낮은 열 처리 조건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터리에는 이제 카본 코팅 같은 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도성이나 그 어, 이제 그 전도성이나 이제 볼륨 익스펜션, 조금 얘네들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막아주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들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원래 그 중심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코팅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래파이트나 카본들이 이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꼭 카본 100% 물질보다는 뭔가 이거를 잘 융화시켜 갖고 최대한 쓸모 있는 타겟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그 그래파이트를 이제 만드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이 당연히 제일 크고요. 이제 뭐 러시아나 이제 뭐 브라질, 뭐 캐나다 이런 곳들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뭐 이제 산업을 뭐 엄청 많이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포스코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철강 회사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수입해오고 아니면은 실제 갖고 와가지고 가공하고, 그러한 식으로 인조 그래파이트죠. 그런 식으로 가공해가지고 배터리 시장에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반복되는 내용도 있긴 할 텐데, 어, 분석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조금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잘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나오게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노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코팅 전략 같은 것도 저희들도 막 오히려 금속이랑 막 같이 막 섞어서 금속 비중을 줄이고 좀 카본 비중을 늘려갖고 좀 비용 같은 거 낮추는 것도 하고 있고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어 저희들이 그래파이트 이외에 또 플러리나 다른 것도 쭉 공부하겠지만, 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는 방법을 나중에 그 컴포짓 파트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현재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 설명해 드렸고,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의 목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뭐 펑셔널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는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그래파이트 말고 어 어떤, 잠시만요. 제가 뭐 한 소재를 1에서 다음 시간이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긴 해서 뭐 그 다음 주나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강의는